이것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내 이름은 이진우. 올해 환갑을 맞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달고 있지만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다. 가정적으로는 동갑내기 아내와 두 딸이 있다. 딸 둘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4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나도 그중 한 명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뤄온 인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이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굴러다니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는 그것이 동창회였다. 환갑을 맞은 그 해 여름 중학교 동창회 안내장이 도착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학교 졸업식 때 성인이 될 때랑 환갑 때 동창회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졸업한 지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정말로 실현될 줄은 몰랐고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만에 옛 친구들과 만난다는 것에 큰 흥미가 생겼고 꼭 참석하고 싶었다. 아내도 등을 떠밀어준 덕분에 나는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 나는 알 길이 없었다. 동창회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넓은 방에 도착하니 꽤 일찍 온 편이었는지 나 말고는 한 명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40년 전 성인식 때였으니 얼굴을 봐도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는 없었다. 오랜만이네, 나 이진우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강민혁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강민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불쾌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과는 중학교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녀석이었고 학생회장을 맡은 데다 외모까지 훤칠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매우 기피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야 이진우 그 숙제 프린트 좀 내놔봐. 자리에 앉아 숙제 프린트를 손에 들자마자 강민혁이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내 손에 있던 프린트를 강제로 빼앗다시피 가져가더니 내 이름이 적힌 이름 칸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썼다.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너 같은 찌질이는 그냥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숙제 해오든 안 해오든 네 성적은 어차피 바닥이잖아. 강민혁은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녀석이었다. 명백히 부당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학교에 권력을 쥔 인기인 앞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대부분의 남학생에게 이런 식이었지만 특히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 같았다. 매점에 빵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거나 내 도시락을 버리거나 때로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 하지만 머리는 좋았던 건지 절대로 증거가 남을 만한 짓은 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성인식 동창회 때도 유학을 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다. 40년이나 지났고 서로 노년에 접어들었으니 어릴 때처럼 유치한 괴롭힘은 없으리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에 깊이 박힌 공포심은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굳게 만들었다. 이야, 반갑다. 잘 지냈어? 내 긴장과는 달리 강민혁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내심 안심했다. 역시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누구더라? 이진우? 뭐 엑스트라 같은 녀석들까지는 기억 못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아직 둘밖에 없는 공간에 강민혁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주먹을 꽉 쥐인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땀의 감촉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떠올린 것 같았다. 역시 이 인간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나도 변하지 못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역시 세월이 너무 흘러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중학교 시절 이렇게 내게 손을 내밀어준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박지훈? 내가 짐작가는 인물의 이름을 말하자 맞아, 오랜만이야 라며 그가 내게 다가와 강민혁으로부터 내 시선을 돌려주었다. 지훈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강민혁에게 당하고 풀이 죽어있는 내게 다가와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그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 나와 지훈이를 보며 강민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 생각났다. 존재감 없는 찌질이들끼리 우정놀이하던 그 웃기는 콤비였지. 4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니 얼마나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온 거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의 이야기지만 말이야. 나이 60의 남을 이기고 싶다거나 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을 들으니 역시 어딘가 분하고 한심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말대꾸를 잘하지 못했다. 지훈이도 마음이 착한 녀석이라 반론하며 싸우는 일 없이 그저 강민혁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둘이서 불쾌한 일을 잊으려 했었다. 그 구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다. 인생의 수준 같은 게 있을까?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게 당연한데 비교할 필요는 없지. 지훈이가 지극히 냉정한 어조로 그렇게 받아쳤다. 나는 놀라서 지훈이를 쳐다봤다. 강민혁도 마찬가지였는지 더욱 나를 세워 반박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놈들은 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더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비참해서 죽고 싶어지니까. 듣자 하니 너 박지훈은 중졸이라며? 어차피 변변찮은 직업도 못 가져졌을 거 아니야. 강민혁은 예전부터 이렇게 칼날 같은 말로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데 능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나와 달랐다. 그때와는 달라져 있었다. 네가 생각하는 변변찮은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마 전 정년퇴직할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해. 가슴을 펴고 그렇게 말하는 지훈이. 그러나 강민혁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정년이 65세인 시대에 벌써 퇴직을 당했다고? 그게 바로 쓸모없다는 증거 아니냐. 허세 부리는 것도 작작해라. 여전히 상대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띤 채 강민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동창들이 들어와서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예전에는 분한 마음만 사겨야 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훈이 덕분에 속이 조금 후련해진 기분이었다. 그 후로는 평범하고 즐거운 동창회가 이어졌다. 다들 나이가 들어서 자기소개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점차 옛 시절의 감정을 되찾아갔다. 시작은 좀 씁쓸했지만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와는 동창회가 시작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덕분에 만나지 못했던 40년 동안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일 이야기, 가족 이야기. 원래 둘 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대화가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지훈이는 강민혁에게 당당히 맞설 만큼 변한 부분도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은 중학교 때 그대로였다. 그 사실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그렇게 동창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술에 잔뜩 취해 기고만장해진 강민혁이 자신의 무용담 같은 것을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나와 지은이의 자리와는 꽤 떨어져 있었지만 시작 전에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만 우리 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 초일류 호텔 오너야. 너희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바로 그 호텔. 어릴 때부터 내가 똑똑했으니 뭘 해도 성공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겠지만 기대 이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동창으로서 자랑스럽지? 안 그래, 지훈아? 혼자 자랑하면 될 것을 굳이 이쪽으로 말을 돌렸다. 그렇네. 대단하다. 지훈이는 상대를 인정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민혁은 더욱 심한 말을 이어갔다. 동창이라고 특별 대우는 못 해줘. 너 같은 가난뱅이는 엄두도 못 낼 호텔이지만 싸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분수에 맞는 상류층만 묵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다. 지훈이의 이 확고한 의지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나는 순수하게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훈이가 생각처럼 도발에 넘어오지 않자 짜증이 났는지 강민혁은 그때부터 위험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사업해서는 업계 1등이 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너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동창들에게 물어보며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입에 담고 말았다. 탈세야, 탈세. 돈 관리라는 게 입만 다물면 밖으로 셀 정보가 아니거든? 잘 숨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머리 쓰는 인간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너희는 그런 배짱도 없지? 그러니까 평생 가난한 서민으로 사는 거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의기양양하게 그런 말을 내뱉는 강민혁. 주변 동창들은 질린 표정으로 그저 듣고만 있었다. 엄청난 얘기를 하네. 나는 나지막이 지훈이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혁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상상도 못한 사태에 피가 식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주변의 누구도 내가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지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래, 옆에 있는 지훈이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강민혁은 나의 마지막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무용담처럼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수준이 안 맞아서 듣기 거북한가? 시시한 녀석.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며 의기양양할 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범죄 행위를 긍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중학교 시절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해온 강민혁을 감싸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계속할수록 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강민혁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강민혁, 지훈이는 경찰 총경이었어. 더 이상 말하면 내 목소리가 좌중을 갈랐고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즐겁게 떠들던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이야기를 경찰 고위 간부에게 들려주었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리라. 그러자 내 옆에 있던 지훈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자부심은 정년퇴직한 지금도 변함없어. 이런 부정부패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짐을 챙겨 떠나려는 지훈이에게 강민혁은 방금 전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애원하며 매달렸다. 자, 잠깐만. 동창이잖아.
그리고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 한 농담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렇게 말했다. 동창이라고 특별 대우는 못한다. 아까 그렇게 말한 건 너였잖아. 농담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지. 그럼. 그렇게 떠나가는 지훈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젠장? 참아듣기 힘든 절규를 내뱉으며. 그 후 강민혁의 회사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대로 탈세 증거가 발견되어 구속되었다. 내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며칠 뒤 지훈이를 만났을 때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그것은 바로 지훈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중졸의 공부도 그저 그랬던 지훈이가 경찰 고위 간부였다니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다. 그의 중학교 졸업 이후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중학교 때 친구인 진우 네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약했던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그게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이 중학교 졸업하고는 집을 나와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소위 말하는 노숙자였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경찰관이 내게 말을 걸어주셨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경찰이 되어 강해지고 악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친구가 어려울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어. 그러니 돌고 돌아 다 진우 내 덕분이야. 아니야, 뭘 그런 거창한 말을. 오히려 내가 더 강해져야 했는데. 하하하. 그럼 다음에 호신술이라도 가르쳐 줄까? 요즘 묻지 마. 폭행도 많아서 걱정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의 40년 넘는 속마음. 그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뻤다. 환갑이 넘으면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60년간 걸어온 길에 따라 좋든 나쁘든 인생의 길은 갈라진다. 그것은 아마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비록 평범할지라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곧은 길을 걸어가리라. 옛 친구와의 재회를 통해 나는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